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아지는 오후 들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출발해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여 공기질 깨끗하겠는데요.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하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6월 3일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전히 문턱 높은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여성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올해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5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강원자치도에서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본 등의 저장한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창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봉평면 국도 6호선 시가지 진입교차로와 평창읍 국도 31호선 주진 2교차로, 봉평면 지방도 424호선 남암교 사거리로 과속을 방지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한 교차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6월부터 119 출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건 사고 신고자에게 119 출동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또 화재나 구급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응급대처 요령도 제공해서 신고자가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이 임박했는데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각 당은 막바지 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획연구팀 연하현 대리와 짚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인구의 6.6%인 9만 9천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대선에 투표권을 가진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제가 확인한 2024년 12월 기준 자료에 보면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수는 9만 7천여 명으로 등록 장애인 중 98%가 유권자입니다. 도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코 적은 수가 아닌 투표권인데 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선거법상 장애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여러 규정은 두고는 있지만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또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는 의무화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약과 같은 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었지만 수어로 설명하는 선거 공약 등 수어 공보물도 없어서 장애 유형에 맞춘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약도 제공되지 않고 수어 공보물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앞서 점자 공보는 의무화되어 있다고 해주셨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6조 2항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157조 6항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혼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두 명이 동반하여 투표 보조가 가능하며 65조 4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만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공약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배치 등은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항들은 조금 마련이 돼 있는데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나 투표 편의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요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공보물에 쉽게 설명한 제21대 대선이라는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서 편의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그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접 공보물을 열어서 링크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투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설명이나 공약 설명은 없다 보니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인 건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만 13건이 발의가 됐지만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꾸준하게 인권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리에 대한 교육이랑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정보나 참여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포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 이해를 기반으로 한 맞춤 대책이 마련되어서 장애 여부와 유형 상관없이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라고 하지만 아동, 청소년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많은 노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베리어 프리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보나 참여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동 청소년이나 고령 말씀하신 지금 노인분들의 경우 관련해서는 조항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아동 청소년은 아무래도 투표권이 없다 보니 관련 조항은 없지만 노인분들도 노인 장애가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따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참정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은 또 미리미리 잘 이뤄지고 있겠죠. 네, 저희 복지 현장에서는 아동 청소년에게도 이런 투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우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상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신 부분들인데요. 예. 점자 안내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도 문자 음성 변환 시스템 보이스 아이가 필요하고요.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약 설명,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공약 설명 등 투표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편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투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사진 이미지나 또 기호를 활용해서 확장된 정보를 담은 또 그리고 손 떨림 장애인이 있어서 작은 공간에 도장을 찍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용지 개선과 또 투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투표 보조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규정되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표권이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장에 가면 가장 보였던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꼭 장애인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불편한 분들, 또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이제 아이를 두고 올 수 없어서 이제 업고 오거나 데려와서 또 투표를 하러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이런 기본적인 시설부터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신다면요. 지금 사실상 투표 당일에는 모든 민원 업무를 정지하고 하다 보니 1층에 최대한 투표소를 마련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사전 투표소에 같은 경우에는 예. 민원 업무로 인해서 2층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요즘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소도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만큼 장애인 편의도 제공되어서 모두가 다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기간이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의 연하현 대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촌 여성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쌀 활용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쌀 활용 교육은 지역 쌀을 가공품 및 기타 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교육인데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에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베이킹과 떡 만들기 등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쌀 소비량 감소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쌀 전업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참여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 교육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교육생도 있었고 좀 더 세분화된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올해 교육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오는 6월 4일까지인데요. 40명 모집에 100명 넘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쌀 베이킹 과정과 쌀 떡 만들기 2개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1기 쌀 베이킹 과정은 오는 6월 17일과 24일, 2기 쌀떡 만들기 과정은 오는 7월 2일과 3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이성은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쌀은 예전부터 우리의 주식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원으로도 크게 차지하였으나 최근 10년간 1인당 연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작년 기준 62.9kg에서 55.8kg으로 7.1kg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소비량의 감소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경지 면적의 축소, 농업 인구 감소 등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쌀은 서양의 주식인 밀에 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의 성분이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주 작물인 만큼 농가 소득 유지 등을 위해서도 쌀 소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쌀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쌀 활용 교육 이외에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추진되는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농촌 여성 교육 과정으로 지역쌀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건강 요리 수업, 쌀 베이킹, 브런치 요리 수업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 기술 향상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쌀 활용 교육은 모집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교육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 교육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이성은 주무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쌀 베이킹 수업과 떡 만들기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의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번 교육에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주시 지역 쌀 품종인 토토미 쌀도 많은 소비 및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쌀 활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쌀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립되고 더 나아가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올해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지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의 박현지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5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게 되는데요. 이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계기와 함께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25년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은 올해 3년째 개최되었습니다. 쇼카이어 합창 경연대회 중심으로 개최되었고요. 매년 페스티벌의 컨셉이 바뀌었는데요. 22년도는 아카펠라 쇼카이어 데이로 운영되었으며 작년에는 스윗과 쿨데이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며 관람객 수와 또 첫 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해 작년 4만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3회째면 그렇게 역사가 깊은 축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첫 해에 비해서 5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관람객 수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지난해와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앞서 매년 컨셉이 달라졌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첫째 날 7일은 K-POP 중심 쇼카이어 경연이 진행되어 있는 쇼카이어 데이가 있고요. 둘째 날은 8일 밴드데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밴드데이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그린 스테이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역 밴드 18팀이 참여해 풍성한 밴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폴킴, 정승환, 최유리, 너드커넥션 등 9명의 유명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이 모두 무료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공연이 모두 무료라는 희소식 알려주셨고요. 앞서 쇼콰이어 경연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연령대가 다양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다른 음악축제와 에브리싱 페스티벌만의 차별점은 에브리싱 모두의 노래, 모두의 무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을 함께 무대에 올라가 아티스트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민 대합창 타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감상하는 음악축제가 아닌 함께 떼창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만의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떼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축제의 강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주요 요소를 소개해 주셨는데 올해 축제의 포스터가요. 저도 봤는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원주의 초여름 정서를 담아서 세대와 시대를 잇는 공감의 무대를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하나만으로도 축제의 열정을 느끼게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주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포스터에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여러 세대를 아울리는 행사가 되고자 추억의 카세트, 필름, 다마고치 등 레트로스러운 추억의 물품들을 포스터에 담아보았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도 사실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브리싱 페스티벌과 그 속의 다양한 세대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게 또 공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데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에브리싱 페스티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연에 참여하는데 공연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1년에 2번 하는 이벤트성이 아닌 매일매일 모든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원주 음악 문화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브리버디라는 에브리싱의 서포터즈도 운영 중이고 로컬 뮤지션들이 공연을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연을 펼치는 에브리싱 데이, 에브리싱 프로젝트도 차근차근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7일부터 8일날 운영되는 에브리싱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이틀 동안 열리는 건데 정해진 이제 출연하는 가수들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수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폴킴, 정승환, 최유리, 너드커넥션, 딕펑스, 부활 등 9명의 유명 싱어송라이터들이 참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누가 나오는지 또 알아야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원주에 사실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될 만큼 뭐 댄싱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음악 관련한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에브리싱 페스티벌만의 강점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신다면요? 에브리싱 모두의 노래, 모두의 무대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모두 함께 떼창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브리싱 페스티벌 관련한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 공연 예술팀에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또 다른 계획된 공연 예술 관련 뭐 행사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이번 6월 31일에 원주 혁신도시에서 구석구석 배달부라는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원주가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우선 2025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전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문화재단 공연예술팀의 박현진 대리였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